안녕하십니까. 엄정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 경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과 생활쓰레기 현황 및 개선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슬로건은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 경산입니다. 본 의원이 7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현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경산 시민들의 삶의 문제와 밀착한 행정을 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 조성사업, 창조전략사업 육성지원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집중하여 오랫동안 경산 시민들이 요구한 청소년 수도관 건립 및 청소년 특화시설, 경산시 문화예술복합센터 설립 등 주민들의 교육 문화적 상가 관련된 사업이 말만 무성하고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20조를 넘어서면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 저소득층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등 채무의 형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 채무에 대해 문의해오는 주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은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산시 고용 현황 및 부문별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경상북도 하반기 경제활동 참가율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울릉군 80.4%, 청도군 72%, 김천시 6.4%, 포항시 6.7%, 경산시 58.1%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고용률을 살펴보면 울릉군 79.8%, 포항시 59.2%, 김천시 59.1%, 경산시 56.6% 순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고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경산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49.6%,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 평균 12.6%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지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과 소득 보장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사업 수행기간인 노인대시지에 경산시니어클럽,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 20개 사업에 대해 923명이 참가했고 2015년 같은 수행기간에서 20개 사업 1287명이 신청했으며 경산시 노인인구 35,004명의 3.7%에 불과하며 실제 참여자 1,091명이며 2016년에는 총 17개 사업에 945명으로 참여자가 줄었습니다. 경산시는 현재 정체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하면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참여형과 특수고용, 교육, 복지연계형, 특가형 일자리 요인이 있으며 이에 경산시는 2014년 일반형 일자리에 행정도우미 사업 17명,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50명 등 67명이 참여했고 2015년 행정도우미 사업 20명, 복지 일자리 62명으로 총 20명이 82명이 참여했습니다. 2015년 경산시 장애인 인구가 13,168명인데 매년 똑같은 사업 유형으로 자립생활의 의지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 일자리 취업 알선 업무는 경산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인 취업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산시 장애인 취업전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여성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개소한 경산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 운영하는 기관으로 2008년 제정된 근력단절 여성 등에 관한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제출한 경산시행센터 취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취업자 수 761명 중 정규직 447명, 기간제 노동자 309명, 창업 5명, 2015년 취업자 수 601명, 정규직 395명, 기간제 노동자 193명, 창업 13명입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근력단절 여성의 취업수가 160명이 줄었으며 그 고용 형태가 대부분 비정규직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근력단절 여성의 취업 인수가 줄어든 이유와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개선에 대해 경산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산시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시는 2014년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17개 분야 841명이 참가했고 2015년 15개 분야에 총 478명이 참여해 전년 대비 363명이 줄었으며 201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총 4개 분야 174명이 참가했고 2015년 3개 분야 74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년 대비 100여 명이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일자리센터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알선 건수 3,911명, 취업 건수 1,034명, 2015년 알선 건수 3,142명, 취업 건수 817명으로 취업 인수가 217명이 줄었는데 그 원인과 이후 취업 확대에 대해 경산시 구체적 계획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경산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단가는 10리터 220원, 20리터 430원, 50리터 1,050원, 100리터 2,090원으로 도내 판매 단가는 포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2016년 포항시가 단가를 인상하기 전 경산시가 제일 높았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개관한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준공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 위탁 수수료 증가로 인해 경산시 청소 예산 재정 자립도가 악화되었으며 생활 및 음식 폐기물 주민 부담률은 2013년 28.3%, 2014년 25.5%, 2015년 27.2%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2014년 주민부담률은 15.4%, 전국 평균 주민부담률은 26.3%입니다. 경산시의 청소 예산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고 시민 부담률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새벽에 단독주택 밀집지역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을 방문하여 생활쓰레기 배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검은 봉지에 무단 방출한 많은 쓰레기 더미,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가구들과 전자제품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또한 일반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이 담겨져 있는 것도 다수 있었습니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분리수거되지 않는 많은 잔재물들을 위탁업체 청소 노동자들이 그대로 차량에 싣고 있었으며 그 이유가 잔재물을 싣지 않으면 경산시로부터 잔재물 정리 상태 등을 평가해서 점수가 낮으면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싣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단 투기한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무단 투기한 쓰레기를 그냥 실어서 소각할 것 같으면 종량제 봉투, 음식물 칩사용,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사용한 경산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 판매 수입 현황과 일반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3년 경산시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2억 8,100만원, 2014년 3억 5,100만원, 2015년
2015년 2억 8,400만으로 전년 대비 6,700만이 줄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경산에코에너지수는 2015년 11월 생활 폐기물 민간 대행 업체 5곳에 현재 재활용 선별시설에 반입되어야 할 재활용품 외에 생활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등이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어 반입 혼합물들의 선별 및 처리에 과도한 인력, 장비 및 약품 투입으로 당사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2016년 1월부터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차량에 관하여 반출 조치할 것이며 폐기물 수거 및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탁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경산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어떤 행정지도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가태료 수입도 2014년 2,200만원, 2015년 1,0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경산자원해수시설에선 재활용품 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실은 차량, 현재 1인 1차, 2인 1차가 선별장에 도착하여 재활용품을 개근하고 재활용품을 선별장에 내린 후 다시 개근하여 그 차이만큼 무게를 계산하여 위탁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근에 대한 업무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개근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경산시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업체에서는 운행하는 재활용품 취급 차량을 살펴보면 뒷문이 차량 보조대가 없는 채로 가적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운반 차량의 기준과 재활용품을 싣고 운반할 때 업무 지침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2013년 일본에 있는 생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놀라운 점은 그 회사의 분리수거 현장이었습니다. 병 뚜껑, 병, 신문지, 전단지, 종이팩, 계란을 담은 종이, 상자를 덮는 스티로폼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종류의 것을 모아서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공급 체계 마련, 자연 채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용 등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친환경 정책에서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이제 경산시는 생활쓰레기 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우선적으로 경산 시민들에게 생활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극역봉투 미사용 및 유사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무단 배출 행위에 대한 현장 감시는 물론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 활동, 인력 배치 확보, 배출량 줄이기 등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 재사용 등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민간이 협력하여 경산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녹색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명희 씨였습니다.